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맞춤형 복지를 찾아드리는 복지24입니다. 오늘은 강선우 사회복지사님과 함께 우리가 놓치고 있던 복지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24에서 여러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복지 서비스를 알기 쉽게 전달드리는 강선우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내용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이게 어떤 복지인가요? 혼자 힘으로 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우신 노인분들 혹은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가사 지원이나 안전 확인, 활동 지원들을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도 좀 돌봄 서비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있을까요? 기본 돌봄 서비스라든지 맞춤 돌봄 서비스 아니면 가사 지원 등이 조금 나눠져서 제공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복이 된다든지 누락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하고 이용하시기가 좀 편하게 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좀 대상이 되는지 또 제공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만 65세 이상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경제적인 부분에서 해당이 안 되신다고 하더라도요, 혼자 생활을 하시고 있거나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신데 돌봄이 필요하신 고령이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일반적인 돌봄, 월 16시간 미만으로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의 좀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한데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는 분이 가정에 방문을 하셔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돼요. 직접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안부 확인이나 정리해 주시는 그런 활동, 간단한 프로그램, 퍼즐 맞추기라든지 한글 공부 이런 것들을 진행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계 서비스의 경우에는 병원에 혼자 가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병원에 같이 동행을 한다던가 집안을 좀 청소한다던가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그런 연계 서비스도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본인이 직접 읍명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되지만요,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또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도 있다고 들었는데 둘은 어떻게 좀 다른 거예요? 저는 그 월급을 받으면은 월급 명세서에 네.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가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네. 분들의 경우에는 더 밀착된 돌봄이 좀 필요하거든요. 등급으로 아무래도 좀 나눠져 있고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는 좀 어려우시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좀 신청하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받기에는 조금 애매하신 분들이 네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겠네요. 네네, 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러면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 자격이 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경제생활을 하실 때 장기 요양 보험에 가입하셨던 분이나 그 피부양자,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서비스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또 의료 수급을 받으시는 분, 65세 이상이시거나 60세 미만이신데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자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신다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면 되는데요.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더 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신청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외에도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이나 이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하시니까요. 본인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대리인들에게 작성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급여 종류와 구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님이 가정에 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가사 지원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시설급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셔가지고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등급별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1에서 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모두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3등급에서 5등급이신 분들은 재가급여 등급에 해당하시지 않는 분 중에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주야간 보호급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급여를 이용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약간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서 산간 지방이나 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문이 조금 어려워서 거리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특별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타인이 방문하셔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대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그분들에게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또 주변 분들도 도움을 주셔서 맞춤형 복지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